리치형은 한 60개 정도 조사를 하고요. 채권 혼합형은 한 40개 정도 조사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지는 점검을 하고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도 월배당 ETF는 머니부티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2025년 12월에 월배당 ETF의 배당률이 나와서 이 부분 조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나라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배당 ETF의 배당률을 한번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배당 ETF의 배당률을 한번 볼 거고, 세 번째로 금하고 미국의 장기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배당 ETF의 배당률을 점검해 볼 겁니다. 세 가지 유형의 월배당 ETF들의 작년 월배당률을 점검을 하면서 이 월배당 금액이 얼마가 우리의 금융소득으로 잡혔는지도 같이 한번 봐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월배당 ETF들의 배당률을 조사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조사를 하면 주식 리치형은 한 60개 정도 조사를 하고요. 채권 혼합형은 한 40개 정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영상에서는 이 모든 ETF들을 다 보여드릴 수 없다 보니까 주식 리치형 중에서 배당률이 좀 높은 거 10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채권 혼합형 중에서 배당률이 조금 높았던 거 10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주식 리치형 중에서 연한상 월 배당률이 조금 높았던 거 10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국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월 배당을 해줬던 ETF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월 배당을 주는 월 배당 ETF는요, 모두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월 배당을 해주는 ETF들이에요. 커버드콜 전략을 쓰지 않고도 월 배당을 해주는 ETF들이 있거든요. 주식의 배당을 받아서 월 배당을 하는 ETF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유형의 월배당 ETF들은 배당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진 않지만 저희 그 멤버십 구독자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엑셀 파일에는 해당 ETF들도 월배당률을 다 조사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월배당 부티크 멤버십이 3,000원인데 이거 3,000원 가입하셔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7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코스피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월배당을 해주는 ETF들 또한 성과가 매우 좋았는데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하고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 ETF, 또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ETF인데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ETF는 제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추천을 해드렸던 ETF고,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는 지금 추천을 본격적으로 해드린 지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기간 수익률이요,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제 네이버에서 조회를 해서 저희가 표시한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은요, 배당률하고 가격 차익을 더한 토탈 리턴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한산 배당률이 22.8%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1년 토탈 리턴은 67%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22.8% 하고 나서도 가격 차익이 45% 정도 발생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 ETF 또한 배당률하고요, 토탈 리턴이 양호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보다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이 조금 더 성과가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자, 왜냐면 연한산 배당률로 따지면 배당률이 약간 낮지만요, 토탈 리턴으로 봤을 때는 성과가 더 좋았기 때문이에요. 커버드콜용 월배당 ETF의 특징은요, 이제 증시가 상승할 때 상승을 온전히 다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횡보할 때도 수익이 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코스피 200을 100% 따라가는 ETF와 성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이 성과는 토탈 리턴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자, 역시나 커버드콜 전략을 쓰지 않고 100% 이제 상승에 참여하는 ETF가 성과가 제일 좋았던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하고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ETF의 성과가 코스피 200 지수를 100% 따라가는 ETF 대비 토탈 리턴이 이제 성과가 약간 못 미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심리가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막 올라갈 때는요, 수익 실현을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그때 팔걸이라고 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커버도 쿨형 월배당 ETF의 매력이, 자, 이렇게 우리가 수익 실현을 그때그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알아서 이제 수익 실현을 시켜준다라는 게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꽤 가파르게 올랐는데 올해도 이런 상승세를 똑같이 나타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올해 글로벌 증시가 조금 좋을 것 같으니 발은 좀 담가두고 싶잖아요. 이럴 때 투자할 만한 게 바로 커버도 콜형 ETF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도 콜형 월배당 ETF에 관심을 계속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ETF들이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배당을 받잖아요. 근데 그 배당받은 재원 중에서 커버드 콜 전략을 써서 이제 받은 옵션 프리미엄으로 우리한테 배당하는 자원은요, 세금을 안 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ETF에 이제 작년 한 해 배당 금액하고 과세 표준을 한번 보면요. 자, 배당은 총 1976원을 했어요. 한 주당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배당을 한 거죠. 자, 그런데 1976원 배당을 하고요. 자, 과세 표준은 214원만 잡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ETF를 내가 10,000원에 1000주를 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자, 내가 1000주를 샀기 때문에 1년 동안 받은 배당금은 197만 6천원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나한테 잡힌 금융소득은 21만 4천원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은 1000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게 만주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받은 배당금은 1976만 원이 되는데 내 금융소득은 214만 원만 잡힌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요, 세금 증가하고 건강보험료 증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러한 금융소득이 우리의 건강보험료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가 지난 이 영상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 콜 전략을 써서 월배당을 해주는 ETF들을 보면은 과세 표준이 이렇게 작게 잡히고 있다. 연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총 배당 금액의 약 10% 정도만 금융소득으로 잡히더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는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10%가 안 되는 금액이 금융소득으로 잡힌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 증시도 좋았지만요, 미국의 기술주도 굉장히 좋았죠. 제가 작년에 지속적으로 추천해드렸던 ETF가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ETF 하고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ETF를 추천을 해드렸었습니다. 이 ETF들은 연환산 배당률이 연 17%, 연 14% 그렇고요. 토탈 리턴은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은요,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100% 추정하는 ETF보다요, 성과가 훨씬 좋게 나타났거든요. 단 여기 보시면 변동성이 조금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높게 오르는 만큼 좀 많이 출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상품을 추천을 해드릴 때는요, 투자 성향이 조금 성장형 이상인 분들한테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ETF는요, 나스닥 100 지수를 거의 다 따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배당도 연으로 한 14% 정도 받으면서 나스닥 100 지수를 거의 다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옵션 매도 비중이 10%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의 상승 참여를 한 90% 정도 했다라고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미국의 기술주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월배당을 해주는 이 두 ETF들은요,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금이 거의 100% 금융소득으로 잡혀요.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의 작년 이제 배당 금액을 보고요. 작년 과세 표준액을 보면은 잡힐 때는 거의 다 100%로 잡힌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단 여기 보시면 이제 안 잡힌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이게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안 잡힌 게 아니라, 우리 4월 기억하시죠? 증시가 조금 떨어졌을 때였어요. 증시가 떨어졌을 때도 배당을 했다 보니까 이때 배당한 금액은 원금 배당 성격을 띄었던 거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도 마찬가지예요. 증시가 상승한 상태에서 배당을 했을 때는 과세가 이렇게 다 잡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월배당 ETF들은요, 자, 일반 계좌보다는요,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게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ISA나 아니면 과세 이연을 해주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이용하면은 과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금융소득으로 바로바로 안 잡히기 때문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더 증가시키지 않는 소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 계좌로 이 ETF를 투자를 해서 월배당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을 넘겼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지, 특히 건강보험료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지는 점검을 하고 월배당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기초자산이 주식이나 리츠 이외의 자산을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월배당률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한 10개 정도 보여드리고, 또 여기에 이제 붙여서 같이 국제금 커버드 콜 액티브 ETF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금 커버드 콜 액티브 ETF부터 보여드리면, 이 ETF가 이제 배당률은 낮아요. 그런데 금 가격 상승에요. 거의 90% 이상을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면서 배당률도 이렇게 나오니까 월배당으로 활용하기에는 꽤 괜찮은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배당을 더한 토탈 리턴이 여기 주황색하고 남색이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 가격을 100% 추정하는 ETF와 비슷한 성과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이스 KLX 금 현물은요, 김치 프리미엄이 반영된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요, 금에 투자하는 ETF에서 발생한 배당금하고 가격 차익은요, 다 모두 금융소득으로 잡혀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30년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콜용 월배당 ETF들을 보면요. 이 ETF들은 지금 배당은 연 한 12% 정도를 꾸준히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토탈 리턴을 보시면요. 이제 요 성과가 조금 엎치락뒤치락 하는데요. 자, 이 이유가 환해지를 했느냐, 환해지를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자, 12월 말에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조금 내려가서 끝났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환차 손이 조금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서 환해지를 안 해주는 ETF는 이제 마이너스 폭이 이렇게 좀 더 커진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워낙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은 영역이다 보니까 제가 요 이제 해당 상품을 환해지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이렇게 반반씩 가져가도 좋다라고 의견을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30년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 콜 전략을 써서 매월 배당을 해주는 이 월배당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은요, 원래는 다 100% 금융소득으로 잡히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받은 분배금에 대해서는요, 과세 표준이 하나도 안 잡혔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슬프게도 작년에 이 기초자산에서 수익이 발생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원금 배당 성격으로 우리가 배당금을 받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올해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재무부 장관인 베센트 장관의 의지대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떨어져서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도 좋으니 가격이 조금 올라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리츠형은 이제 제가 총 60개를 조사를 했고, 채권 혼합형은 44개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제 월배당 부티크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매월 한번 이렇게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 역시 제가 이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작년 한 해 국내 주식 투자 커버드 콜 성과가 양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커버드 콜 ETF도 성과가 양호했죠. 자, 그런데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원래 비과세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또 그리고 이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커버드 콜용 월배당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 중에서 약 90% 가까이가 비과세가 된다라는 것을 아까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ETF들에 투자를 하실 때는요, 일반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반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들은요, 매매 차익이라든지 배당금이 대부분 과세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ISA나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에서 투자를 할 때 여기에 투자하는 ETF들을 절세 계좌로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ETF 역시 원래는 다 이익이 발생했으면 과세 대상이
배당인데 작년에는 이게 발생되지 않아서 지금 이제 과세의 과표가 0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제가 아까는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우리가 또 미국 ETF에 투자해서 배당을 많이 받잖아요. 미국 ETF는요.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고요. 배당은 배당소득세예요. 이 두 소득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매매 차익은 매매 차익이고 배당은 배당입니다. 그래서 높은 고배당을 받는 미국 ETF에서 받은 배당금은요. 자, 전부 100%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자, 이게 우리의 이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해서 배당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